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국일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반격하기 위한 법률 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법치 수단을 이용해서 국제 투쟁을 전개해야 된다. 이렇게 선언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발언은 16일 공개된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치우스지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 내용은 지난해 12월 중국 정치국 집단 학습 당시에 시 주석의 연설 가운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주석은 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기를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시스템을 더 잘 건설하자, 이런 제목의 연설에서 외국 관련 분야 입법을 강화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재와 내정 간섭에 반대하고 외국의 도를 넘는 관할에 대항하는 법률과 법규를 한층 완비해서 우리나라 법 영역 밖에 적용할 법률 체계 건설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양자 다자 관계에서 법 집행 또 사법 협력 확대를 중요 의제로 포함시키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해외 이익을 보호하는 안전사슬을 확장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이 이런 발언은 그동안에 미중 충돌 상황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하고 중국은 피해를 보는 형국이었는데, 앞으로는 외교, 경제,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반격하겠다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은 왜 이렇게 과격하다 싶을 정도의 강도 높은 발언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제재가 중국을 숨막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제재는 사흘이 멀다고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 그 강도나 내용도 굉장히 촘촘해지고 있어서 이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 밖으로 나가서 상품을 판매하는 데 엄청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이 첨단 기술 같은 기술에 대한 규제까지 이어지면서 중국의 미래가 완전히 닫힐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이 주도하는 이러한 제재에 중국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당해왔는데, 이제는 중국도 미국을 향한 제재라든지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물론 중국이 그동안 잠자코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난 2020년 9월에는 이 중국 상무부가 외국 기업 블랙리스트 규정이라고 불리는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규정을 발표를 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조직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출통제법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이 2021년 1월에는 신임 왕원타오 상무부장, 우리나라는 장관이죠. 상무부장이 취임 1호 명령으로 내린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외국의 부당한 제재에 따르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외국 법률 조치의 부당한 여교의 적용 저지 규정, 이런 게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 문제는 중국에 잇따른 제재 법안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국 밖의 서방 기업들을 중국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법률은 이 중국에 있는 외자 기업들을 볼모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자칫 중국 내 외자 기업들을 쫓아내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면서 이런 법들의, 이런 규제들의 시행을 꺼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에는 이 전국인민대표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나서가지고 외국의 중국 제재 방지에 관한 법률, 이걸 반외국 제재법이라고 하는데 이걸 제정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이 법률은 미국 같은 서방 국가의 중국 제재에 동참하는 외국의 개인이나 조직에 대해서 입국 거부를 한다든지 강제 추방한다든지 중국 내 자산 압류, 중국과의 거래, 협력 금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 역시 중국의 기업을 두지 않으면 별 효과도 없고 중국 내 외자 기업들의 모 회사의 행동을 제약시키는 효과밖에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이 반외국 제재법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들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 티벳, 홍콩 인권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들과 연관된 기업 개인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인권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몸부림 정도로 치부되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는 더욱 손상되는 상황으로 몰려갔습니다. 사실 중국이 반외국 제재법을 시행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인권 이슈의 부각을 막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겁니다만, 그렇다고 서방이 주도하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더욱이 그런 중국의 제재가 중국에 투자한 외자 기업들의 짐을 싸게 만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주재 유럽 연합상공회의소 조르우트케 회장은 지난해 6월 이 법이 전인대에서 통과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투명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외국 제재법이 시행된다면 많은 서방의 기업들이 정치적 희생물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는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유치를 망설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의 빅링 교수도 이제 외국 기업은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면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빅링 교수가 이렇게 지적한 건 뭐냐면, 이번에 제정된 반외국 제재법이 사실상 중국의 무한정의 제재 권한을 부여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지난해 이 법을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적용하려다가 외자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그 카드를 접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하는 것 같은 효과를 결코 거둘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이나 또 중국 없이는 산업 생태계가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비장의 무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히토리를 비롯해서 몇 개 원자재를 중심으로 중국이 규제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을 겁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런 방법을 택하는 순간 중국은 서방 세계하고 완전한 디커플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또 있습니다. 또 서방 세계는 중국의 그런 무리수를 얘기하면서 공급망 다변화 대책까지 세우고 있는 참이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아무리 열불을 내면서 법치 수단을 이용해서 국제투쟁을 전개된다라고 외쳐봤자 결국은 재발등 찍기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부메랑이 돼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마음먹고 내놓은 반외국 제재법만 하더라도 서방 세계가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서 뭔가 방안을 내놨을 때 그 명령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결국 그 대상이 누굽니까? 중국과 연관이 있거나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자 기업들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외국 기업들이 모국의 명령을 거부하고 중국의 지시를 따른다는 것, 이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만약 중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해당 기업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WTO 규정 위배로 제소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당장 외자 기업의 탈중국 현상이 물밀듯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중국이 독박을 쓰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인해 가지고 비자 제한, 추방, 자산 동결, 중국 내 모든 기업이나 개인과의 거래 금지 등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이 역시 그런 강제 규정대로 하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국과 거래를 끊으면 되는 겁니다. 이미 중국 없이도 산업 체계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급망 재편을 하는 과정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실효가 앞으로는 없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중국이 내놓은 반외국 제재법은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아예 중국 친화적 회사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중국에서 탈출할 것이냐, 이런 양자택일을 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중국이 반외국 제재법을 넘어서는 또 다른 강제 규정을 만들어낼 방도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외의 기업들이나 정부를 중국이 규제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중국이 반외국 제재법을 넘어서는 또 다른 법이 나온다 할지라도 결국 그런 제재법은 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가속화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이 뻔합니다. 그것도 그저 탈중국이라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아예
완전히 중국과 등을 지는 철저한 디커플링, 중국을 지워버리는 디커플링이 될 겁니다. 그런 디커플링으로 물론 기업들은 중국 시장을 잃겠지만 반면에 중국은 세계를 잃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이 받는 치명상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아마도 이 중국의 의도는 중국에 투자한 외자 기업들이 본국을 압박해가지고 중국의 제재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얄팍한 속임수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은 어느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유세계와 공산진영 간의 또는 자유세계와 전체주의 진영 간의 생존을 건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계적 기회를 할지라도 본국을 향해서 중국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요구할 방법도 수단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압박 정책은 단순하게 미국의 국익을 건, 미국이 뭔가 무역에서 흑자를 내기 위한 뭐 그런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이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건 싸움입니다. 지난해 6월 11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의 존슨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신대서양 헌장을 조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헌장의 의미는 실로 심대합니다. 양국 정상은 미영 관계를 재설정하고 권위주의의 세계적 도전에 공동 대응할 것을 약속하며 민주주의와 개방사회의 원칙과 가치관, 기구를 수호할 것을 다짐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건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1년 8월 14일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영국의 처칠 총리 간에 체결된 대서양 헌장의 버금가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후 세계 평화와 국제 질서를 재건하는 중요한 초석이 되었던 대서양 헌장의 뉴 버전이 바로 바이든과 존슨 간에 체결이 된 겁니다. 그 속에는 중국을 1941년 당시에 독일 나치와 같은 존재로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세계 질서는 미국과 영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적 가치가 주도하게 될 것이고 중국의 전체주의가 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굳은 의지가 그 대서양 헌장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 정책을 그저 미국의 무역과 관련된 국익 차원의 외교 방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진핑 주석이 외국의 도를 넘는 관할에 대항하는 법률과 법규를 만들라고 강력하게 지시한 것은 지난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사교육 시장 철폐를 포함해서 공동부유 정책으로 인한 산업 기반 붕괴에 이어서 또 하나의 자살골이자 무모한 도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올해 새롭게 출범하는 새 정부가 중국에 대한 외교 정책을 똑바로 세워야 되고 더불어서 중국을 넘어서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